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실전 컨텐츠 준호플로의 취업 강의 SK 하이닉스 시스템 IC 메인테넌스 자기소개서 문안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준호플로 구독 많이 신청해 주세요. 유튜브 가서 보시는 분들은 순서는 이렇습니다. 강의 리스트고요. 자, 합격되고 안 되고는 뭐다? 종이 한 장 차이다. 그 종이 한 장 차이를 내는 건 뭐다? 자기소개서에 임원을 감동시키는 문항을 에너지를 많이 쏟는 거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의 순서를 정한다. 자, 1, 2, 3, 4, 5번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뭐 당연히 지원 동기는 당연히 잘 써야 되는 거고요. 자, 3번입니다. 여러분. 어려웠던 경험을 스스로 목표를 수립해서 가장 성공적인 결과를 내는 사람. 회사가 원하는 인재. 어려웠던 경험에서 스스로 목표를 수립해서 성공적인 결과를 냈던 근성 있고 집념 있는 사람. 3번 유능한 사람은 3번을 주목합니다. 3번을 통해서 임원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2차 면접에서 임원들이 결정적일 때 질문 들어가는 게 3번인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당연히 4번이고요. 입사 후 포부도 입사 후 미래를 그려보는 거, 포부, 이거는 지원한 동기죠.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순서를 매기면요. 4, 3, 5, 이제 미래를 그려봐야 되죠. 다 그 다음 볼까요? 뭐 이번이 소속감이 되게 중요해요. 조직에서의 소속감. 가장 강한 소속감이죠. 또 그냥 소속감도 아니고. 조직 적응력이 있냐. 결국에는 뭐 한노적인 변화냐. 네가 이제 이런 메인테넌스나 SI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볼까요? IC인가? 예. 이제 저희 그 플러스 친구 분의 이제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는 건데 예, 생산직이네요. 네. 제가 하는 방향대로 하면 분명히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올해 좀 지연돼서 이제 꼭 빨리 못 해드려가지고 다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음, 전공 자체가 이제 음, 이게 공학 계열 네, 3교대 근무. 자, 이제 이런 거에서 포인트가 나오잖아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 관련돼서는 이제 뭐 파운드리 회사라고 해서 실제 SK 이제 본사가 있으면 보니까 이제 나름 이 협력사로서 그 안에서 이제 출자 받은 어, 뭐 알짜배기 회사죠. 이런 데는 절대 망할 수가 없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 알, 막상 들어가 보면 되게 좋은 회사일 겁니다. 복지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아마 경쟁률은 셀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일단 간단한 판단이고요. 일단 이거 조건을 뭐 이렇게 IC 신입 뭐 같이 뽑는데 이거 계약직이고 이건 뭐 정규직인가 보네요. 예. 어쨌든 문화가 똑같으니까. 자, 이제 이제 2번이 중요한 걸 알게 됐습니다. 왜? 채용 공고를 보고 나서 여기는 생산직이고 그만큼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곳이에요. 반도체이고 저도 실제적인 이 실무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반도체이고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곳이고 그리고 굉장히 지원자들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SK라는 네임밸류도 있고요. 이쪽 업권에서는 분명히 경쟁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만큼 실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공장의 프로세스에 맞게끔 일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의 상하 관계도 굉장히 엄격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차라리 이제 이런 강한 소속감도 중요하지만 환경적인 변화에 잘 적응하는지 이런 생산직 업종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 안에서는 군대처럼 정말 그런 상하관계가 되게 뚜렷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환경적인 변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요. 그거에 관련돼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
뭐 남자라면 뭐 군대 얘기 쓰겠지만 그런 거 말고 나는 어떤 환경적인 변화, 뭐 아르바이트나 이런 거 했을 때 거기 안에서 잘 적응했다. 뭐 아르바이트가 좀 고된 아르바이트여도 오랫동안 했다. 뭐 그런 사례가 들어가는 게 좋은 겁니다. 오랫동안 했다. 오래. 최소한 6개월 이상은 했다. 없다라고 하면 3개월 이상 정도는 했다. 그래서 플로우 자체를 나는 어떤 한 가지 일을 하면 어, 최소한 6개월 이상은 한다. 꾸준히 한다. 꾸준히.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게. 왜냐면 이 생산직에서 이런 엄격하고 이런 프로세스에 맞는 일을 할 때 금방 나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꾸준히도 중요한 포인트를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1번도 뭐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성공 경험이나 이런 거 쓸 텐데 뭐 사람 타인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경험을 써줘도 상관없는 거예요. 예. 오히려 이거를 진솔하게 써주는 게 더 잘 먹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중요한 약속 꼭 지키게 됐다. 뭐 그런 개선하게 됐다라는 점만 그냥 써주면 되고요. 자, 대망의 4번. 제일 중에서 난감한 건데 이런 생산직이라고 했을 때 더 픽스를 받으려면 결국에는 SK 하이닉스라는 건 반도체 회사란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파운드리 회사인데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협력사로서 SK한테 빨리 그런 이제 생산이나 이런 서비스 제공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저도 팩트는 모르지만 결국에는요. 반도체 산업은 큰 그림에서 사이클이 있습니다. 자, 이거대로 써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사이클링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걸 왜 잘 아냐면 SK하이닉스 예전 주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돈을 못 벌었는데 자, 반도체는 산업 사이클이 이렇게 있습니다. 수요가 있습니다. 뭐 그게 난드 플래시 반도체든지 아니면은 그 램이든지 뭐 이게 주요 수요가 공급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SK 하이닉스가 37,000원일 때 그 팔았는데 그때 당시에 27,000원에 샀다가 그 팔았거든요. 근데 지금 9만 원까지 올라갔잖아요.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결국에는 이때 당시에 반도체 시장 사이클을 알고 있었더라면 저는 이 돈을 벌었을 겁니다. 근데 이 반도체 시장이 이렇게 호황이 될 거는 이미 예견이 돼 있었어요. 왠지 아세요? 반도체 시장은 이 메모리 반도체는 결국에는요, 결국에는 연결이 됩니다. 뭐랑 연결이 되냐면 클라우드랑 연결이 되고요. 이 클라우드는 결국에는 빅데이터입니다. 자, 다시 역순으로 가볼까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4차 산업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죠. 혁명 시대에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분석을 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수많은 대량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런 대량의 데이터를 어디다 저장할까요? 클라우드라는 가상의 저장 공간에 저장합니다. 그럼 클라우드라는 가상의 저장 공간에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요?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어디서 만드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자, 4차 산업혁명 더 큰 그림으로 가볼까요? 4차 산업혁명은 왜 나왔을까요? 예, 전 세계적으로 어, 그 수요는 없는데 수요는 떨어져 있는데 공급이 넘쳐납니다. 그럼 당연히 경제가 침체가 되죠. 세계 경제가. 이 침체가 되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나요? 고용이 줄어들고 계속 장기 불황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장기 불황이 가게 되면 전 세계적인 그런 힘을 가진 나라들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러다가 세계 경제가 마루로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IT 신기술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다시 이런 그 고비용의 인력 말고도 저비용으로 대량 생산을 통해서 이제 인류의 편한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 기조에는 빅데이터라는 게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빅데이터는 클라우드가
구축돼야지 할 수 있는 거고, 클라우드라는 가상의 저장 공간은 메모리 반도체라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정도의 흐름을 알면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를 저는 예측할 수 있었고 돈을 벌을 수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자소서인데 이 얘기를 하냐면 결국에는 지원한 동기도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사이클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잘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했던 이런 흐름에 대해서 한번 자기가 스스로 학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지원 동기가 되면 이쪽 메인텐스 SI 시스템 뭔가요? 시스템 뭐지? 시스템 IC는 100% 붙습니다. 이 지원 동기 그게 들어가게 되면 지원할 때 동기부터 메모리 반도체의 난드 플래시라든지 D램에 대한 사이클, 전 세계적인 경제 사이클을 이해하고요. 그게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매출 이런 매출과 연결되는 부분을 이해하고요. 회계적으로 간단하게만 어느 정도 돈 버는 것까지 이해하고요. 거기 안에서 시스템 IC랑 메인터넌스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업무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지, 여기서 어떻게 내 어떤 경험이나 직무의 관심도, 나의 전공이나 직무에 관심이 있는 부분이 실제 거기에 그 사이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나는 어떻게 일을 해야지만 거기 사이클에 맞는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지, 이런 업을 하면서 그 내용이 지원 동기에 들어가면 게임 끝입니다. 무조건 붙습니다. 특히 이제 이쪽 업권에서는 이 정도만 써줘도 100% 붙습니다. 다르다 하면서 붙는 겁니다. 이렇게만 써도 면접 갔을 때, 임원 면접 갔을 때 이 친구 다르다 라고 하면서 유능한 사람으로 보고 질문 자체가 다르게 들어가고요. 계속 질문을 주목하면서 받으면서 종이 한 장 차이로 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세요. 제가 이제 구독자분이어서 정답을 드렸습니다. 이렇게까지 노력하시고요. 남은 시간에 이거를 이해하려고 최대한 그런 내용을 써보세요. 됩니다. 안 해서 그렇지 되는 겁니다. 해보시고요. 이런 것까지 내가 한번 찾아서 보세요. 이렇게 준호플로가 멘토가 이런 순서대로 내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알려줬네 라고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그게 지원 동기가 되고 그걸 나의 직무랑 연결시키면 게임 끝입니다. 되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그거에 대한 회사의 미래의 낸드 플래시나 디램으로 벌 거를 이 시스템 이런 이제 협력사에서 내가 들어간 회사에서 이제 도움이 되는 만한 그런 나의 입사 목표를 돈을 버는 거랑 연결시켜서 쓰면 되는 겁니다. 그 직무에 맞춰서. 어떻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낸드 플래시랑 메모리 반도체 똑같은 거죠. 뭐 낸드 플래시랑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디램 관련돼서 직무랑 연결시키고 나는 그거에 대한 장기 플랜을 가지고 나의 역량을 키울 거다. 됐나요? 최고 중요합니다. 4번. 3번도 중요하고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5번도까지. 포션을 두면은 100을 뒀을 때 여기 60 써야 되고요. 여기에 20 써야 되고 여기 20 써야 되고 여기 한 25, 25, 15. 예,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세요. 정답을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절대 정답 아닌 얘기 하지 않습니다. 되는 방법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요, 최종에서 자기의 패턴으로 흐름을 만들어 줄 거고요. 그게 종이 한 장 차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네, 이런 필수 강의는 꼭 봐주시고요. 예, 꼭 보세요. 그리고 이거 꼭 보세요. 이거랑 놈놈놈이는 꼭 보세요. 네, 이거 강의 신청하는 방법 이거 좀 이거대로 보고 하시면 되고요. 네, 이것도 이 순서대로 해주신 다음에 안 되시면 유튜브 가서 준호 폴로라고 쳐주시고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강의 좋으신 분은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은 목표 기업 입사입니다. 감사합니다.